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478명입니다. 전날보다 소폭 늘면서 이틀째 400명대를 이어갔습니다. 휴일 영향을 받는 주 초반임을 감안하면 여전히 불안한 상황입니다.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는 이틀 만에 3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는데 이 가운데 11명은 만 4살 이하의 원생이었습니다. 의심 증상이 있는 교사들도 계속 출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무뎌진 경각심에 방역망이 속속 뚫리고 있는 겁니다. 백신은 오늘 낮 12시 기준으로 접종자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. 전체 인구 대비 접종률은 1.95%입니다. 접종 뒤 사망 신고는 4건이 추가됐는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2건, 화이자 백신이 2건입니다. 모두 7, 80대 기저질환자였고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. 4차 대유행 우려 속에 이 접종 속도를 높여야 하는 상황이지만 전 세계적인 백신 확보 경쟁 탓에 수급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. 이에 따라 국내 생산 백신의 수출 제한 등 이 모든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방역당국이 밝혔습니다. 우한솔 기자가 보도합니다. 국내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 40일째, 1차 접종을 마친 사람은 101만 명을 넘었습니다. 전 국민을 기준으로 보면 접종률은 약 2%도 되지 않는 수치입니다. 인도가 수출을 제한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백신 수급 불안감이 커지자 방역당국은 국제 동향을 고려해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아스트라제네카 안동 공장에 대한 수출 금지 조치도 가능한지 조기에 백신이 적절하게 도입되게 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대안을 모두 검토하고 있습니다. 지난달 30일 수출 제한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답변과 조금 달라져 정부의 입장이 바뀐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. 하지만 수출 제한 여부는 득과 실을 잘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. 수출 제한으로 일정 분량을 확보할 수도 있지만 상호주의적 관점에서 국내에서 수출을 제한하면 다른 백신 도입에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. 더구나 원료와 부자재 공급은 외국 본사 권한이기 때문에 추가 생산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. 우리가 수출을 중단한다고 했을 때 결국은 우리가 수입도 중단될 수 있는 거라서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mRNA 백신 같은 것들은 수입에 의존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하면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미 확보한 백신으로 1차 접종을 최대한 늘리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지적합니다.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1차 접종자가 20% 정도 수준에 도달을 하게 되면 기존의 방역 조치만으로도 확산 방지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거다라는 그런 의견인 거고요. 하지만 변이 바이러스 확산과 이상 반응 가능성은 접종률을 높이는 데 변수입니다. 특히 뇌정맥동 혈전증 같은 드문 이상 반응에 대해선 해외 상황도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. 방역당국은 상반기에 1,000만 명 이상이 접종하면 감염 확산을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.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.